안녕하세요. 더 퍼스트 버스커 카잔에서 아트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는 유규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퍼스트 버스커 카잔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더 퍼스트 버스커 카잔은 던전 앤 파이터 세계관의 하드코어 액션 RPG 게임입니다. 원작 던전 앤 파이터는 여러가지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클래스가 귀검사인데요. 카잔은 이 귀검사들의 선조가 되는 최초의 귀검사고요. 원작으로부터 80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카잔이 제국의 대장군이면서 그 영웅의 정점에서, 인생의 정점에서 몰락하고 또 오랜 기간 고문을 당해서 폐인이 되어서 유배지로 추방당하던 중에 눈사태를 만나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그렇게 살아난 카잔이 자신이 몰락하게 된 사건들을 파헤치고 원인들을 파헤치고 적들에게 복수해 나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카잔의 아트는 던전 앤 파이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만화적 장치와 그리고 표현의 여백,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만화적 느낌 그리고 애니메이션적인 느낌이랑 그리고 게임으로서의 밸런스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협의를 많이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참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게임을 만들면서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썼는데요.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전투를 특별히 더 어필하고 싶어요. 게임이 시작하고 카잔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직후에는 정교하고 선명한 공방으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적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플레이를 진행함에 따라서 아이템과 스킬 등으로 카잔이 성장을 하면 호쾌하고 상쾌한 전투로 발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장을 통해서 단순히 숫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액션적인 경험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마치 장르가 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아트에서 저희가 카잔을 만들 때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통 포토리얼리스틱이라고 그러죠. 일방향에 많은 정보를 담는 극사실적인 그래픽이 아닌 카잔을 플레이하시는 유저분들이 상상력으로 여백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이런 카툰 스타일의 그래픽이 더 어울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화스럽고 게임스러운 이미지로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감성을 넘어서 카잔의 복수의 여정을 함께 몰입하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카잔이 얼리 액세스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규철님은 이게 좀 실감이 나시나요? 저는 잘 안 나는데? 저도 지금 어떻게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랐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온라인 데모를 재밌게 즐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데모 이후에, 공개된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 남겨주신 부분들도 확인을 했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온라인 패치로 대응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아직도 뜨거운 주제 중에 난이도랑 80시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규철님은 클리어 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신 것 같으세요? 물론 저는 개발 중인 버전을 플레이를 했고요. 개발 중인 버전이고 밸런스를 한참 하고 있는 버전이긴 하지만은 제가 중간에 너무 어려워서 쉬움으로 한번 전환을 했습니다. 쉬움으로 전환을 했는데 제가 찍혀있는 플레이 타임을 보니까 60시간이 좀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많이 콘솔 게임을 즐겨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60시간을 넘긴 거 보면은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60시간 정도 걸렸고, 그리고 또 옆에 앉아 계신 분 같은 경우에서는 70시간 정도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서 당신과 나는 한 10시간 정도의 실력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80시간은 여러 회차를 합친 시간은 아니고요. 카잔이 첫 회차에서, 첫 플레이를 했었을 때, 카잔을 플레이했었을 때 진엔딩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진엔딩을 본다면 80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또 즐기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아이템들의 수집품의 디스크립션 같은 것들을 다 보신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세트 아이템들을 고루 맞춰보고 또 다양한 무기들을 써보시면서 플레이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특히 액션 게임을 굉장히 즐겨 하시고 또 잘하시고 카잔 플레이하시면서 좋아하시는 스타일, 또 손에 맞는 스타일이랑 또 잘 맞았을 때 더 빨리 클리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80시간보다 더 빨리 클리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온라인 데모 버전의 컨텐츠들만 놓고
아, 이게 80시간을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80시간을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TCBT나 온라인 데모에서는 없었던 몇 가지 컨텐츠와 시스템들을 저희가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데모 기준으로 클리어를 하면 스톤패스의 마지막에 퀴무크가 이제 그 길을 선택하신 거군요. 하면서 이제 네, 기검을 인터랙션 하면 또 이제 트레일러가 나오는 부분에서 끝났었는데요. 네. 그 온라인 데모 보스 블레이드 팬텀을 클리어하시면은 이제 경계의 틈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계의 틈을 그냥 쉽게 그 카잔이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경계의 틈 같은 경우는 명계와 현계, 그러니까는 현실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사는 그런 어떤 공간의 가운데 있는 공간이라서 그 경계의 틈 이전에는 어디선가 봤었고 익숙한 느낌의 어떤 던전들이 있었다면은 경계의 틈 이후부터는 되게 초현실적인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게 경계의 틈은 그 산자가 사는 공간 그리고 죽은 자가 사는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중간에 대한 그 초현실적인 느낌 그리고 판타지적인 느낌을 아트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경계의 틈에 특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명계 공간에 가면은 귀문이라는 것이 있고 귀문을 통해서 미션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 데모 기준으로 클리어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메인 미션인 엠바스랑 그리고 블레이드 팬텀이 의뢰를 하죠. 서브 미션인 스톤패스의 투기를 선택해서 선택해서 플레이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서브 미션들은 특별한 조건을 달성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스톤패스의 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보스인 기력의 캐슈타, 보스인 블레이드 팬텀을 원형으로 하고 있는 서브 미션의 이제 보스인데요. 기력의 캐슈타를 쓰러뜨리면 팬텀 시스템이 해금이 됩니다. 블레이드 팬텀은 설정적으로 그 명계의 위대한 전사들의 영혼의 집합이거든요. 그 중에서 카잔을 도와줄 수 있는 귀신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력의 캐슈타는 나는 너를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의 대사들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카잔의 무력으로 쓰러뜨리면은 인정하겠다. 남자답네요. 그쵸? 네, 그럼요. 인정한다. 네. 예. 그러면 이제 팬텀 시스템을 통해서 기력의 캐슈타를 선택을 해서 기력의 캐슈타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첫 번째 기력의 캐슈타는 호불호가 정말 없는 기력 회복 속도 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써보시면은 굉장히 체감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규철님은 어떤 팬텀 쓰셨었나요? 그 팬텀은 이제 본작이 런칭돼서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팬텀들이 디자인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어요. 되게 매력 있는 디자인을 했고 이제 기력의 캐슈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매력 있게 디자인을 해서 저도 처음에 대검 유저이기 때문에 스태미너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중반 이후까지는 정말 많이 기력의 캐슈타를 이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투기아를 활용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투기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귀신을 선택을 해서 중반 이후부터는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빌드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팬텀을 육성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잔의 여정을 카잔이 설산으로 유배지로 이제 추방을 당하다가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고 그래서 이 여정을 공간의 흐름으로 풀자면은 제국의 바깥에서 복수를 해나가면서 복수의 원인을 찾고 해나가면서 제국의 중심부로 이동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공간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 미션, 그러니까 스톤패스 다음에 경계의 틈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다음 메인 미션인 엠바스가 어떤 저희가 공간 환경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엠바스 같은 경우는 카잔을 제작할 때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었던 어떤 스테이지였었고 그렇죠. 프로토타이핑이었죠. 그죠. 네. 목표 같은 경우가 이 스테이지에서 기승전결을 다 느낄 수 있는 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계의 틈 이전과 이후에서 설산 되게 추운 지역에서 카잔이 되게 힘들게 이제 내려오면서 어떤 원인을 알게 되고 그런 모험을 진행을 하면서 엠바스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이제 기온이 낮아지는 느낌, 뭐 갈대밭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내 던전으로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서 녹색 덩굴들도 보이고 이제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를 더 이제
느낄 수 있게 구조물을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던전 앤 파이터 IP이기 때문에 아라드 세계관에 맞는 이미지 구조물들을 아마 거기서 일부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되게 오래된 석상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던전 앤 파이터에서 봤었던 그런 골렘 같은 디자인도 있고 어떤 그 양식 이런 것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카잔이 힘들게 어떤 보스 존까지 갔을 때 문을 딱 열었을 때 어떤 그 밖에 있었던 현실과는 좀 다른 그 현실과 좀 분리된 공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파란 하늘 사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위성도 보이고 위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그 눈송이 같은 느낌인데 이게 눈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어떤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어떤 공간에 진입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비장한 그 첫 번째 보스와의 전투, 타투를 벌이면서 그런 감정들이 계속 들릴 수 있게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보스도 마찬가지로 프로토타이핑 보스였죠. 엠바스의 첫 번째 보스인 바이퍼는 TCBT 하셨던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카잔을 만들면서 저희가 카잔을 만들면서 가장 처음 만들었던 보스이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깎여나가는 폴리싱 되고 다듬어진 보스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도전과 성취를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전에 대해서도 그 성취에 대해서도 공략하는 재미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썼고 그래서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카잔을 만들면서 이런 도전과 성취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능동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레벨업을 한다든지 경험치를 모아서 스탯을 올린다든지 또는 아이템을 맞추거나 세트 아이템을 맞추거나 새로운 스킬들을 활용해 보거나 또는 소비 아이템 같은 것들 약점 속성에 맞춰서 또는 내 기록 회복 속도나 여러 가지 소비 아이템을 사용해 보거나 그리고 엠바스부터는 특별히 또 조력의 영혼이라고 하는 이런 명계의 존재를 소환해서 같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NPC는 또 성장도 가능해요. 물론 직접적으로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지 난이도로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이미 이지 난이도이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난이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뜨거운 이슈이고 요즘 액션 게임 장르 전체적으로도 좀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게임이 너무 어렵다면 거기서 중단하지 마시고 이런 기능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플레이를 하고 클리어를 해야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진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즐기는 방법도 다양하거든요. 당장 여기 AD님이신 규철님과 저도 플레이하는 방법도 다르고 저도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 여러 번 플레이할 때마다 다른 스타일로 해본다든지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맡기신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능동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조력의 영혼도 소환을 해보신다든지 또는 그것들 성장시켜서 또 플레이를 해보신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쓰시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력의 캐슈타도 그렇고 카잔에는 정말 다양한 서브 미션의 보스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프로토타이핑 보스였던 방금 말씀드린 그 바이퍼를 만들 때도 정말 도전과 성취의 측면에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이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브 미션에서 나오는 보스들은 뭐 고유의 보스들도 있지만은 메인 미션에서 나왔었던 보스들을 원형으로 해서 나오는 보스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보스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당연히 외형적인 변화도 있지만 경험적인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바이퍼를 클리어를 했으면은 똑같이 바이퍼를 다시 재도전하면은 쉽게 클리어할 수 있게 저희는 디자인을 해놨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더 이제 알고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보고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서브미션에서 같은 형태의 패턴을 만나면은 그냥 이제부터는 이제 의미 없는 이제 경험적으로 의미 없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또 굉장히 좀 어려운 난이도와 다양한 패턴들을 이용해서 좀 더 도전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격력이나 체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패턴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주들을 줬고요. 이렇게 만든 보스들은 또 특별한 세트 아이템 같은 것들을 드랍을 합니다.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세트 아이템들은 방금 잡았던 플레이했었던 상대했었던 보스들의 어떤 테마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외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엠바스 다음에 만나는 보스가 볼바이노라는 보스가 있는데요. 볼바이노 보스는 뭐 유튜브나 쇼츠 같은 걸로도 공개가 됐었고, 망치랑 정을 가지고 있는, 뭐죠? 그게 소였나? 슬록이라고 할까요? 술로. 아, 예. 그래서 이제 망치로 정을 두들기면은 정이 달궈져요. 뜨겁게. 그리고 기존에는 달궈지지 않았었을 때는 물리 공격 피해가 있는데, 이게 달궈지고 나서는 화속성 인챈트가 붙어서 가드를 했었을 때 그냥 괜찮았다가 이 속성 공격은 가드 했었을 때도 속성 피해는 이제 관통을 해가지고 쌓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회피를 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속성 피처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컨셉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래서 세트 아이템을 만약에 이제 볼바인으로 처치를 해서 얻게 되는 그 세트 아이템은 이런 컨셉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도부상수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 세트를 맞춘 다음에 뭐 공격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직전 가드를 하면은 부딪혔잖아요. 도부상수에 이제 화염 인챈트가 걸리는 거죠. 일정 시간 동안. 그래서 화염 공격들도 막 이제 쌓을 수가 있다든지, 플레이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기믹이나 특징들 또는 이제 관련된 스킬들, 무기 스킬들이나 스타일들을 자기가 이제 플레이적으로 세트 아이템을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공략하는 과정에서 그 특징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보스들을 처치를 했었을 때 그 보스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도 되게 유의미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스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 특징을 활용해 갖고 당연히 외형 디자인도 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 보스의 어떤 테마의 방어구들을 전체 다 착용하게 되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볼바이노 그 갑옷 같은 경우에는 헤어 뒤에 이제 숄이 생긴다던가, 어떤 그런 세트 아이템에서 룩에서 어떤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수집하는 재미나 이런 세트를 맞추시는 재미도 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지금 조금 있다가 보실 영상 보시면은 굉장히 반가운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원작 던전 앤 파이터즈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되게 익숙하실 단진도 카자네도 등장을 합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흩어진 항아리들을 찾아오면 그에 따른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단지 방금 언데드들 여러 가지의 아라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정령들이 흩어졌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찾는 것들을 도와줬을 때 방금 설명드린 세트 아이템을 맞추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도 보상으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단진이랑 처음 만나는 미션이 이제 서브 미션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등불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등불들을 사용하시면 또 게임 플레이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사자 등불 켜져 있는 동안에 주변의 언데드들은 죽으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활하는데, 이 부활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겁쟁이 등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걸 켜놓고 있으면은 단진이랑 만나는 서브 미션이
숨겨진 것들을 찾는 서브 미션이잖아요. 항아리 정령들도 숨어져 있고 적들도 은신해서 숨어져 있고, 그런 은신한 적들을 만났었을 때 이 겁쟁이 등불을 키우고 있으면은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은신이 벗겨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게임 플레이 하는데 안심이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규철님은 어떤 등불 주로 쓰셨었나요? 저는 이제 그 겁쟁이 등불도 당연히 잘 썼고요. 네, 등불 같은 경우 이제 달고 다니면은 저는 이제 아트 디렉터다 보니까 그 던전이 갖고 있는 색깔이 조금 이렇게 좀 일어나야 되는 성향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 붙였다가 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테스트를 좀 이렇게 유저 입장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작업 입장에서 이거 잘 이쁘게 보이는가 이런 거 보신 거 아니에요? 아, 네. 아, 뭐, 예,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보신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잔에서 미처 담지 못했었던, 그리고 던전의 파이터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엄청나게 다양하고 깊은 어떤 그런 세계관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유저분들한테 어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어요. 어떤 사이드 스토리나 어떤 그 카잔에서 보여주지 못했었던 이야기들을 저희 내부 개발진들이 또 간단하게 미니 그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갖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잔의 기억을 이라는 시스템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카잔의 기억을 통해서 카잔 입장에서 어떤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도 볼 수 있고, 스토리의 중요한 수집품들이나 시네마 어떤 중요한 연출들 같은 것들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챙겨야 할 수집품을 모두 챙기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복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포인트거든요. 이 복수심 포인트들을 모으면 공격에 관련된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카잔의 기억을 이용해서 놓치고 간 어떤 중요한 아이템들,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 어디에서 어떤 미션에서 어떤 아이템을 내가 놓치고 간 아이템이 있네, 그걸 좀 찾으러 갈 수 있다든지. 이게 진엔딩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맞추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달성을 했었을 때 엔딩이 저희가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엔딩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했었을 때 단순히 엔딩이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보스 패턴도 바뀝니다. 여기까지 너무 스포가 되니까 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편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온라인 데모 이후에 정말 많은 의견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수정을 했습니다. 최적화 관련된 내용들도 정말 많았고, 또 설산에서 하얀색으로 아이템들이 하얀색으로 빛나고 있어서 시인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후반부에는 중후반부 테스트를 정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설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미처 못 봤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온라인 데모에 패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런칭 버전에도 정말 많은 수정을 했지만 지금도 개선 중인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 많이 수정했죠. 이제 카잔 런칭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칭 버전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피드백을 받고 개선해갖고 정말 카잔을 정말 더 좋은 게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TCBT와 온라인 데모를 하면서 열심히 피드백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뭐랄까 좀 어려웠어요. 레딧도 있고 디스코드도 있고 또 다양한 커뮤니티, 심지어는 이제 유튜브 영상들의 댓글들도 많고, 굉장히 저희가 여럿이서 출처가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을 하고 논의하고 개선할 점들은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전부 다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좀 통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디스코드에 어떤 저희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좀 아래 있는 링크로 아래 있는 링크 참조해서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답변도 해드리고 논의해서 더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리 액세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런칭일에 맞춰서 원작 PC 던전 앤 파이터하고 모바일 던전 앤 파이터와 크로스오버 콜라보를 진행합니다. 원작 팬분들도 재밌게 좀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런칭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는
정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저는 잠도 못 잘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규철님은 어떠세요? 이게 뭐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콘솔 게임을 만든다라는 어떤 꿈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지만 사실 유저분들은 앞에 훌륭한 게임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저희가 그 카잔이란 게임이 이게 처음이란 거는 정말 저희가 극복해야 될 상황인 거고 유저분들은 정말 고퀄리티의 그 퍼스트 버스커 카잔을 재밌게 즐겨주실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카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특히 타협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높은 퀄리티와 재미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관심 가지길 잘했다, 응원하길 잘했다,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